이 우화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솝 우화 이런 것처럼 원래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화인데 여기서는 우화는 그냥 동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늑대가 나타났다 있잖아. 아, 나 그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 나 최초야, 최초.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한텐. 어떤 거냐면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다들 알잖아. 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거에 대한 아주 신선한 해석을 들었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늑,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자꾸 치는 것에 재미를 들린 양치기 소년이, 음, 마지막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이 구하러 오지 않아서 결국 뭐 그 양을 다 빼앗겼다라든가 늑대가 양을 잡아갔다라든가 뭐 이런 말로 끝나지. 그래서 이 늑대가 나타났다의 교훈은 뭐예요? 지금 이 파수꾼 가는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 내용의 교훈이 뭐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지내라. 살아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동하라지만 그래서 어쩌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친 소년의 거짓말에 자주 속은 마을 사람들이 어쩌면 그 속았던 것을 통쾌하게 어, 복수한다고 할까? 도우러 가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떤 경제 전문가의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빠, 아빠.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잘못한 건 맞지만 결국 양치기 소년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결국은 양을 잃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대.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된 행동이 물론 잘못됐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진짜 정말 중요한 거냐는 거야. 진짜 중요한 가치란 뭐냐? 그랬을 때 양을 잃지 않는 거지. 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경제 전문가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어. 선생님은 한 번도 양치기 소년 그 이야기를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 마을 사람들과 양치기 소년은 모두 다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에 대해선 전혀 생각 못했어. 어쨌든 그런 거. 동물의 의인화에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지내고 그걸 우리가 우의적이라고도 얘기해. 우의적. 우의적이라는 건 뭐냐? 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비유나 풍자 등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우리가 우의적이라 그래. 음. 거짓 현실에 대한 비판, 진실을 밝히는 일에 소중한과 어려운, 널리 알려진 이솝우화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어, 해설자가 그게 등장하고, 한 벽의 여러 역할을 맡고, 관객들이 장중에 어, 이야 연극 속의 특정 인물을 대신하는 이런 실험주의적인 그게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런 실험주의 그게 성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음, 원래는 무대와 객석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관객이 앉아 있는 세계와 무대의 세계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설정돼 가지고 무대의 어떤 사건이 객석을 향하지 않아. 소통이 안 돼.
그냥 객석 구경꾼으로서 무대에 몰입해서 구경할 뿐이지. 그렇지 않고 참여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실험주의적 그게 특징이다. 전체 내용은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파수꾼은 1974년에 발표된 작품. 언제야? 군부 독재 시절이야. 독재 정권의 시절로 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상황인 거지. 분단상에서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명목, 핑계로 겉으로 드러낸 명분, 이유로 나뉘어서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 했다. 요러한 걸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 지식인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또 시기. 이거를 마을의 이야기로, 동화 같은 우화로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 빗대어 표현한 거지. 천장은 여기서 누구냐? 이거 중요하죠. 너무 쉬워서 근데. 천장은 권력자. 파수꾼은 권력에 협력하는 존재. 체제와 권력 유지에 협력하는 존재인데, 여기 작품에서는 파수꾼 가와 나가 나오지만, 속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속아서만 하겠습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또 하기도 하죠. 이리 때는 거짓의 적이고, 마찬가지로. 딸기는 그런 부정적으로 통치하면서 얻게 되는 부당한 이익들. 이 작품에서는 파수꾼 달을 유혹하기 위한 회유의 수단. 막루는 일종의 통치 수단.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통치 수단. 그것만이 아니지 뭐 양철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마을 사람들은 뭐냐? 파수꾼 다는 누구고 파수꾼 다의 경우는 어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지식인. 마을 사람들은 이런 촌장과 파수꾼 등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속아서 지배당하는 우매한 군중, 민중들. 촌장의 말이 의미하는 내용은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서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리게 물리지 않았단다. 늘 안전했어. 이 거짓된 안전이죠. 사람들은 이리 때 대항하게 단결했어. 단결해. 진실, 질서, 부정적 정보, 공포를 통한 질서와 그 통치죠. 통제고. 그것이 마을을 지켜준다. 저 충직한 하수구릉의 미안해. 실제로 그럴까? 저 수천 개 쓸데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들게 돼. 이 덫이나 양철북 어쨌든 통치의 수단이 됩니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모든 사람들 위해 고귀하게 자발적 희생이 아니지. 촌장이 속여서 하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자, 왜곡된 현실을 말리고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공포에 가둔 독재 권력을 비판하려고 위한 주제의식. 그리고 마지막 비극적 결말. 파수꾼 다는 결국 굴복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죠. 막루만 지키게끔 말하고. 음. 마지막 결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아니지. 이거는 설정한 거. 원래 작품 이렇지 않아. 가볼까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파수꾼 나가 나와서 추억을 더듬으러 왔다고 거짓말 치는 거지. 왜? 편지 때문에 사람들이 편지를 보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수꾼 달을 설득해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지.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 따라오곤 했던 곳이에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막내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렸을 때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같이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편지고 이곳에 온 계기가 됩니다. 1위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 어릴 때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 진실을 알리는 편지입니다, 이거는. 자, 늙었어, 늙었어. 오다 보니까 저쪽에 이리가 처해 있대. 거짓말로 자리를 비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나는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편지를 꺼내 다에게 다가와요. 음, 네가 보낸 거냐? 내 손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이게 진짜인지 단어일 수도 있지. 단어적일 수도 있어. 이 편지를 가진 운반이니 도중에 읽었어. 이리 때 넣고 흰 구름뿐이라는 편지 내용 진실이죠. 그래서 흰 구름에 상징하는 건 바로 뭐예요? 진실입니다. 조금의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어, 민중의 어, 분노, 진실을 알게 된. 자, 막내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왜 들고 와 물어봤더니 오지 않는데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의뢰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요때 딸기의 뜻, 딸기의 수단, 회유의 수단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아니, 천장은 진실을 알고 있는 거야. 진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난 알고 있지. 아저씨는 왜 숨기셨죠? 저돌풍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지 멋대로, 지 멋대로. 독서는 홀로 자기만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자. 거짓말 마세요. 쓸쓸히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럴 때가 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천장의 말에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냐? 단 한 사람도 이리게 물리지 않았던 말은 안전했어. 단결했어. 질서를 만들었어. 그것이 마을을 지켜줘. 이러한 단어들. 좋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치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화하는 거야.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함. 네, 그렇게 보자. 난 네가 여기도 봐.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파수꾼이 억울하게 당한 희생을
미화하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죠.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이때 구름 긍정적인 거예요, 진실. 저 파수꾼도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를 무너져 버린다. 누구 탓하는 거야? 파수꾼 달을 탓하는 겁니다.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떤 짓을 해요?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야. 진실의 어떤 상징성인 거지. 올라가서 외치겠다. 잠시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다가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은 가시 울타리를 쳤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막루, 양철구 무서워 떨기도 해.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척하고 있어. 외치자. 그래, 외치마. 이젠 됐어요. 하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것만으로도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진실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여기 딸기, 독점에 의한 부정적인 이득, 막루 양천불 팻말, 통제 수단, 이런 것들. 문제 풀면 어렵지 않아요. 날 죽이려고 덤빌지 몰라? 아마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레에게 물려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진실이 밝혀진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라고 공포를 조정해서 부정적인 미래를 상정해서 상황 상정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일종의.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래, 난폭하게 이런 것들. 도끼에 찍히고 망치를 얻어맞는 내 모습. 살은 찍히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자, 그럼 끔찍한 상황, 살인이 벌어진다는 상황을 과장되게 얘기하고 파수꾼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아니에요, 그건. 난 마선을 왜 일대를 만들었던가. 그거 충분히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촌장이. 공포감 유발 중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말할 틈이 없다. 도끼부터 휘두를 거고, 은밀한 목소리. 일종의 회유를 하는 거예요.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그렇지만 난 오늘 꼭 외치고 싶어요. 그것보다 는 내가 끔찍하게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다의 죄책감을 자극한다.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하는 거지.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아니라는 거야. 믿는다는 거고. 끔찍하게 보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자,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이런 행동들 파수꾼을 위하는 척 위로해주는 행동, 안심시키는 행동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면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파수꾼 다 그리고 들어와. 워낙 교활해서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다른 애가 없어요. 어, 그래서 속아서 지내는 모습이라고 일단 받아들이자 본문은. 예를 들어서 껍질을 손에 선사하고 싶었는데 안겨있는 달을 보며 지금 얘는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 더 담요를 그러니까 파수꾼 나는
다가 아프다고 생각해. 진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나는 착해. 나는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나으렴. 관계소로 하다가 흠집 놀라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죠?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마을 사람들을 관객들로 설정해서 희곡의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한다. 실험주의적 실험극으로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직접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막루를 향해 걸어가요. 왜 쓰러질 것 같은 걸음?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진실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해야 되는가? 또, 이 부분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대다수의 민중, 통장에 복종하는 충실한 파수꾼의 역할,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 독재적 권력을 누리는 자, 파수꾼 다는, 네, 진실을 아는 지식인, 하지만 좌절하고 많은 지식인이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일 때만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파수꾼 단어 홀로 올라가서 긴 침묵, 요거 내적 갈등 중이라는 거.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장면이죠. 가해 손에 번쩍 들려 그도 외치고 파수꾼 나는 시인하서 양철 보고 두드리고 한동안 계속되는 북소리. 자, 이 북소리의 기능은 불안감과 공포심의 증폭. 북소리 중지에 미리 때는 물러갔다. 진실은 밝혀졌다. 흰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이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돼야 된다. 양초부터 계속 쳐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게 드러납니다. 이리 때 스킬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대. 그 틈을 이용해 돌아가라. 하시면 마을 광장에 다시 모여라. 수다쟁이 운반인을 처벌한다. 그럼 어서 돌아오시오. 이리 때가 여러분들 물어들어옵니다. 공포감 누지.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고 운반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어쨌든 체제를 위협했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응징함으로써 체제에 반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자, 식량 운반인의 처벌을 통해 또 다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로 인해 진실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일벌백계. 자, 그래서 외치고 내려왔더니 둘이 따로 다른 곳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너한테는 안 됐다면 너는 이곳에서 일상을 지내야 한다. 네? 마을에 오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해. 진실을 아는 자를 격리시키는 거죠. 체제 위협이 되는. 바람 소리는 거세게 거칠게 들려온다.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고 보면 돼요.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마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천장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죠.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다? 아닌 겁니다. 이게 본심이죠.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딸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라고 친다면 어떤 순수한 진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말만 있었는 촌장이 순수했던 시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일지도 몰라.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런 자리 거라 바래다주고 그래서 자랑하고 마지막 퇴장에 혼자 남았어 파수꾼 다. 물론 막루 위엔 파수꾼 가가 있어. 바람 소리만 더욱 거칠어진다. 이거 중요해. 파수꾼다의 어떤 우울한 심리. 파수꾼이 외친 이리 때다에 대해서 파수꾼다 양처불북을 두드리는 행동. 이거 뭐예요? 권력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야, 문제. 진도 더 나은 거 없니? 진도 더 나은 거 좀, 진도 더 나은 거 좀 더 하자. 문제 풀려면 프린트가 있는 게, 프린트를 보고 문제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나간 건 없습니다. 더 나은 건 없어? 오늘 왔으면 문제를 주고 같이 문제를 좀 풀 텐데, 뭐를 같이 한번 좀 풀고 그만둬 볼까? 보리타작 한번 가볼까요? 잠깐 대기, 쉬고 있어봐. 수연, 넌 괜찮니? 자, 봅시다. 문학. 교과서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 문제는 따로 주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아니고 작품별 문제와 관련된 거 한번 보자. 그렇다면, 음, 입하작을 한번. 음. 내 문제 줬나? 풀 문제? 기억 안 난다. 말이야. 자,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윤지는 역시 기절했구나. 이건가? 아닌가? 여기있군. 보리타작. 그다음 홍보가다. 전체되기.
아, 학교가 하나니까 진짜 편하다. 자, 보내준 그 파일로 한번 진행해보자. 같이 풀어봅시다. 야, 너네 스타벅스 기프트콘이나 뭐 이런 카드 있니? 충전 카드? 선생님 어제 환불 다 해버렸는데. 없어요. 없어? 다행이네, 그래도. 와, 사람 내가 딱 환불하러 갔더니 현금을 10,000원짜리 준비해가지고 현금으로 바로 환불해 주더라. 계좌를 안 써주고. 근데 그 중에 내가 갔을 때 한 손님이 먼저 와 있었는데 여자분이 현금 10,000원짜리 60만 원 이렇게 두툼하게 들고 있는 거야. 봤더니 스타벅스 그 충전 그 무슨 카드라고 그래야 돼? 어쨌든 그 카드가 60만 원어치 있어. 대단하더라. 누가 나한테 이마트 주식 있다 그랬었는데 이마트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어? 뭐지 왜 안 켜지지? 음, 불이 터져 이상하다. 잠깐만요. 너넨 투표권 없구나. 그러면 부모님들 투표하셨니? 네. 하셨어. 나는 사전 투표일날 투표해. 자, 불이 타자 가봅시다. 그 정약용이 실학자니까 실사구시라는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평민적이라기보다는 양반이 썼기 때문에 좀 그런데 평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평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들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어, 햇볕에 걸린 건장한 두 어깨, 막걸리와 보리밥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노동의 어떤 건강성을 높게가 한자라는 건 과장된 표현 정도. 그런 나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에. 그러면서 보리타적하는 어떤 역동적인 풍경, 청각적인 노동요, 노래 부르면서 기억나죠? 그리고 그 보리타적의 어떤 풍경 속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정말 마, 몸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 몸의 노예라는 건 몸이 소속된 곳에 얽매여서 부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마음이 몸에 노예되는 거죠. 자, 마음이 몸에 노예된 건 마음이 무력에 사로잡힌 것,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낙원이 바로 이러한 풍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낙원.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뭐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느냐 하고 반성하는. 날씨 오늘 덥네. 그래서 별건 없고 문제를 한번 엮어서 읽는 외부 작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면 논밭가라 김매고 이때 김맨다라는 건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단방이는 바지 같은 거야. 배로 만든 바지를 가임쳐 신 들매고 신을 신고 다임은 그 발목 부분의 바지 부위를 발목에서 움직이지 않게 묶는 거 한복 입을 때 보통 아니면 추리닝 같은 바지의 끝부분에 고무 밴딩 돼 있듯이 그렇게 밴딩을 하는 거 그걸 데님 쳤다고 보면 되고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는 날을 갈아서 둘러매고 무린 산중 산속에 들어가서 삭다리와 마른 서푼 땔감 같은 거예요. 땔감을 베거나 베이거나 그래서 지게에 짊어서 지팡이 받쳐놓고 새암을 찾아서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씻어서 곰방대 담뱃대를 톡톡 덜어 곰방대를 통해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민이 피는 짧은 길이의 담뱃대를 곰방대라고 했어요. 양반은 긴 담뱃대 썼습니다. 신분에 따라 담뱃대 길이가 달랐어요. 톡톡 덜어 톡톡은 뭐예요? 음성상징어. 입담배를 펴서 물고 콧노래 부르며 졸다가 석양 저녁해가 제 고개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저르는 짧은 하며 어찌 갈까 아이고 집에 언제 가지 하면서 하더라. 여기에서의 화자를 나라고 본다면 여기에 사람도 논밭일이나 숲속에 가서 땔감을 해오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고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즐기는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죠. 농부의 바쁜 일상사를 생동감 있게 형성하였고 그러면서도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흥취도 같이 들어있다. 양반의 모습은 아닌 거야. 어떤 낙천적이고 풍류적인 모습. 그다음 요 그림을 보면 보리타작하는 광경이 이렇게 있고 양반은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그림은 이런 거래요. 그림에 같은 사람은 농민들을 내려다보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보리타작의 화자는 예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감농이라는 존재인데 농사를 감독하는 양반, 농민들을 자신보다 열등한 불임의 대상,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와 달리 보리타작의 화자는 농민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긍정적인 면에 예찬하고 그것에 대조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런 내용. 하나씩 볼까요? 음, 같이 가보자. 오, 이 시대는 설명 적절한 겁니다. 성경우정 오케이. 답 1번이네. 유사한 구조를 나란히 뒀다는 건데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데 비슷한 구절은 없습니다.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한 어휘들로 구성돼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없어, 유사한 구절.
의태어는 없고 의성어가 있습니다. 옹해야 하는 게 의성어 정도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고. 또 사물의 인격 부여 의인법인데 의인법 없어요. 도치dob성. 자,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네요. 대상관찰은 자기성찰 끝났네. 뭐야 이거 문제. 나머지 대결의식 대상과 일체 아니요. 농부들과 일체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의 현재 상황 농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아. 대상과 함께 노동 현재 참여하진 않습니다. 각 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129. 농민들의 일상과 대조적인 사물이 아니죠. 뭐야 문제 이거. 그들의 욕망도 상관.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 역동적인 모습, 나머지 됐어. 음? 헐. 충전하면서 이게 필기라면 이러네, 자꾸. 응? 헐. 됐어. 자, 요 그림과 비교. 이 시와 보기에서는 자, 모두 고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 없어요. 이 시와 달리 농민들은 빈곤 느끼, 아니, 슬퍼하지 않습니다. 보기와 달리 이 시에서 농민들은 화재의 자아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3번. 그다음 이 시의 화자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이지만 보기 가서는 현재상의 체념 이런 거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 시의 화자는 농민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은 농민을 감시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본다. 5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시각적 이미지 오케이 생생해. 농민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화자의 무력. 화자가 무력한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야, 신기하다. 안 되겠다. 충전 나중에. 5번의 답은 그래서 2번. 나머지 선지도 잘 봐. 화자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자적 위치,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에 찬탄, 감탄하는, 예찬하는 화자의 마음. 윗옷을 벗고 일하는 농민들의 검게 탄 어깨 햇볕을 맞아 반짝인다는 듯. 니은을 감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데 농민들의 모습을 예찬하는 겁니다. 가치평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오케이. 육체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농민들의 삶. 시어의 반복과 연세인데 연세면 A면 B, B면 C, C면 D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은 3번. 반복도 없고 연세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중에 화자가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부러워한다. 자신이 본래 원하는 바를 살지 못했던 화제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오케이. 7번. 훈계육가. 이번에 어떻게 들어있는 건데. 한번 볼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해석을 해버리죠. 나올 때마다 외부 작품 해석합니다. 청풍을 좋게 여겨 창을 닫지 않았다. 안 닫았다. 명어를 좋게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됐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 태도. 잠을 안 들고 창을 안 닫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 옛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두고 혼자 어디로 갔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여 장롱을 마음에 들까? 자, 벼슬 정도. 벼슬과 녹봉, 공무원 월급 같은 거요. 마음에 들까? 서리법. 1년에서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 어떤 추모? 이런 정도의 정을 드러낸다. 조그만 띠집, 초가집, 시냇물 위에 이른바 만들었다.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게까지 닫아뒀소. 왜 손수는 직접 닫은 문을 닫아놨어? 왜 문을 닫았느냐? 속세와의 절연. 장록을 마음에 든다는 건 세속적 욕망을 마음에 들지 않겠다.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초가집은 소박한 이 사람의 욕심 없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조그만 띠집은 욕심 없는 내면의 상태, 내면을 상징한다. 상위에 책을 놓고 아래로는 신을 꺼내어라. 아이야, 이봐라, 아이야. 나를 볼 사람이 그 누구겠느냐? 알겠구나. 어제 맞춘 무지술, 여기 묻어둔 술, 맛보러 왔나 보다. 날 찾아올 사람 누구? 일종의 벗, 술 친구 정도가 되겠네. 반감을 드러내네.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끝이 없구나. 나는 내 집에 내 살간살림 살펴보니 우습구나. 낚싯대 하나 외에는 거칠 것이 전혀 없다. 가진 것 없음. 하나 뭐? 낚싯대 하나. 음, 욕심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욕심 끝이 없다. 저 욕심 누구야? 세상 사람들. 비판하는 겁니다. 자, 사나. 너는 어찌 한결같이 높고 물아 너는 어찌 나날이 흐르냐. 됐고 의인법 쓰였어요. 처간에 시골에 인지 이는 지는 지혜 이는 인자함. 그래서 알아둘게. 시골에 인자한 군자 지혜로운 군자는 못내 즐거워하느라. 그래서 뭐야? 스스로를 군자에 비유하는 겁니다. 군자 성인 군자 같은 군자. 그리고 문제 뭐니 이거? 디귿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거. 디귿, 디귿, 디귿. 뭐하러 벼슬길에 헤매겠어? 끝났네. 장록을 뭐하러 마음에 들겠어? 반성하고 하는 거. 답은
2번. 이 시에서 보리타적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은 여기 보면 이거겠지, 이거. 아,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최고조. 7, 8.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기. 노래가 여기에 시작되는 거고 점점 높아지니까 최고조는 여기겠다. 7, 8. 학교 내신은 필기가 중요해. 학교 필기 봐야 되고. 성격이 다른 것. 이 중에 막걸리 보리밥은 같을 수밖에 없겠고 도리깨는 보리나달, 지붕. 지붕이 자 여기 막걸리 이런 것들 요 도리깨 나달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지붕은 약간 뜬금없죠. 음. 지붕까지 뭐 보리나달에 티끌이 솟아올랐다, 뿌옇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일 뿐 지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평민적인 시어들을 구사해서, 오케이. 친밀감 주고 있고, 성경우정 맞고, 관찰자의 위치, 전연을 반성, 일정 구절 반복 없어요. 이제부터 반복절에 지겹게 나올 거다, 아마. 적절하지 않은 거. 농민들에게 육신과 정신이 조화된 삶을 느낄 수 있어. 순서 건강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 커다란 밥살 동에서도 건강성, 보리를 두르는 역동의 모습이 현장을 고스란히 담겼어요. 막걸리를 관한 중에 한 너무 유치한 문제들입니다. 기본 문제들. 화자의 외적 세계와 내면색을 나눌 때 선경, 후정이라면 선경은 얘, 후정은 여기. 여기가 후정의 시작이죠.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게 짝이 없어. 그 기색이 되겠다. 13번. 기억을 지향하는 사람을 들려줄 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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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벼슬길을 추구하는 세속적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들려줄 시. 다 번역합니다, 그냥. 나은해.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가 돋아 날아올라서 높으나 높은 나무에 소리도 좋지만 그 위에 거미줄 있으니 그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매미가 됐다는 건 벼슬에 올라간 거고요. 출세한 거고. 높은 나무에서 매미가 우는 행동은 그 권력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은 조심해야 될 대상. 뭐라고 얘기했지? 벼슬길의 위험 요소. 답은 1번이겠네. 벼슬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은 벼슬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 거미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 다음 거 볼까?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병력까지 이거는 현실 타협적 삶을 권유하는 기조를 지키는 삶이 아닌
그런 거죠.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어가는 길은 가시로 막고 뾰족한 걸로 내게 다가오는 백발은 막대로 때리려고 했는데 못 오게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해학적인 작품인데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10년 동안 일해서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 짓고 나 한 칸, 달 한 칸, 바람에게 한 칸 맡겨두고 강과 산은 드릴 곳 없으니 방 이제 꽉 찼죠. 둘러두고 보리라. 거의 무라 일체의 자연 친화적 경지. 피곤해. 피곤해. 자, 제 너머, 고개 너머, 성건농 집에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자.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듣고서 누워있는 소를 발로 차서 얹히는 안장 같은 거라 생각합시다. 안장을 놓아 그 위에 눌러 타고 아이야 청자 네 건농 성건농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 닌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해라. 나 화자입니다. 작가 이름 뭐 정철 14번까지 A에서 이전 공동체적 정서가 표출된 것끼리 묶인 것 공동체 발 맞추고 두드리죠 주고받죠 노래 시와 뒤겠네요. 14번에 4번. 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이유는 오게 되면 야 이건 17번과 18번은 하고 흥보가를 일부 할까 어쩔까 시팽과 대조적인 내용인데 시팽은 뭐냐 1, 2, 3, 4, 5, 6, 7, 8, 9, 10 마음이 몸에 노예된 다리에 얽매여서 자리에 연연하고 그로 인해 괴로운 그런 마음을 찾아야 돼. 자유롭지 못한 마음. 입구멍이 제일이라. 잠깐 소리 1번부터구나. 악양은 건물 이름이에요. 중국에 있는 유명한 건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들 온다 해도 호탕한 마음이야. 이보다 이것보다 더하겠느냐. 서리법. 이게 관동별구에 들어있는 건데 어, 자연 친화적 정서가 이태백보다 훨씬 큰 자신의 상태를 잘하는 겁니다. 통월주의는 자연을 누리는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룰리는 울창한 곳,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자연을 즐기는 주인이 되었구나. 다 관동 800리의 방면은 임무, 벼슬, 관직이라고 할까요? 관직을 맡기시니 답 3번.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검은고와 책을 잘 간수해라. 남은 해를, 남은 하루를, 혹은 남은 인생을 누리리라. 자, 벼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한가한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한다. 이거는 우국지죠. 나라 걱정하는 거야.
임금 곁을 떠나서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17번은 3번과 5번 둘 다일 수 있겠네. 이거는 어쩌면 충성심과 관련이 있어요.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3번과 5번 둘 중에 뭘까요? 둘 중에 뭘까요? 3번. 5번이요, 5번. 오케이. 5번입니다. 5번이 없었으면 3번일 텐데. 쌤 여기 몇 지금 번이라고요? 5번. 아, 네. 왜냐면 그 신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겪는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상태. 근데 이게 충성심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부정적으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그 직책에 있는 바람에 몸이 그 직책에 있는 바람에 마음이 그 몸에 딸려서 즐겁지 않은 거지.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된 상태는 즐겁지 못한 상태. 노예되지가 않아야 즐거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이 시의 대상이 가장 싫어하는 사회 현실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입구멍이 제일이라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돈이 생겨날 노릇을 해보자. 임향한 일편단심, 충성심, 지조, 절개야, 가실 줄, 사라질 줄 있으라. 설리법, 영원하다.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해 하지 않겠노라. 뭐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귀영화에 보통 요즘 들어서 주식시장 이래가지고 포모라고 하나요? 나만 안 하고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래. 공포. 이런 게 포모인데.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겨움이 들러나 탕료 개변 시냇가에서 막걸리에 탕료가 막걸리예요. 금리너 물고기가 안주야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 이도다. 자연 완전 즐기는 거. 이건 가난한 거. 얘도 가난한 거. 얘는 인류에 대한 충성심.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 않고 늙은 호라비가 혼자 갈고면 농산일 했는데 밭에 벼며 이건 벼인데 오탑니다. 기장 곡식 종류예요. 다 없어요 참새가. 이 호라비가 늙은 호라비 농부죠 농부. 불쌍한 처지. 처지의 농사꾼이 열심히 일한 걸 뭐가 다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참새가. 이때 참새는요, 진짜 참새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탐관오리가 와서 힘들게 농사한 거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거 고발하는 거예요. 18번의 문제 답이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사회 모습? 5번. 너무 느려. 5번이야. 이렇게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고, 횡포라기보다 백성들의 힘들게 지은 농사를 빼앗아가는 상간오리. 제일 싫어하는 거겠지. 이거 봐봐.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의성어.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 많은데 살 곳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어져 살지 않니? 라고 나가 제비한테
물어보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나에게 제비가 대답하기를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그래서 제비는 뱀은 뱀의 괴롭힘 때문에 도망쳐서 따로 나와 사는 거지. 이때 뱀은 누구? 여기 황새도 있네. 황새가 누구야? 탕가놀이. 제비 힘없는 민중, 백성. 이것을 보고 얘기를 주고받는 나는 관찰자. 그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존재. 여기 그대로 놨고 이제 마무리 집시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백성에 대한 연민, 안쓰러워서 막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죠. 나에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 예착, 작가의 내면적 성찰과 반성이 있어. 구체적 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 도리타적 강론 광경. 답은 5번이네. 추상적 색이 아니야. 비위는 슬픔. 뭐 이런 단어가 있어.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왕도 정치 이념에 대한 형상화, 자연계 냉혹함에 대한 시점. 자연계 냉혹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렴주구적. 답은 3번. 처음 들어보겠지만 가렴주구라는 건 가혹한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됐고 A가 지니는 함축적 의미 A, A, A 제비 백성이지 뭐 힘없는 백성 가와 보게시에서 시적 기능이 서로 같은 거 온갖 풀이 다 뿌리가 있으나 부평초만 홀로 뿌리가 없어 무리에 두둥실 떠도는 신세 언제나 바람에 불려다니네 자 그럼 온갖 풀과 부평초는 차이가 있네 뿌리가 없다라는 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 바람이라는 것에 쓸려다니고 살려는 의지가 왜 없겠느냐만 붙은 목숨 진실로 잡고 가느로 연잎이 너무도 업신여기고 마름은 줄기로 칭칭 감아 덮고 있는 연잎과 마름은 부평초를 괴롭히는 존재 한 연못에 살면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왜 어찌 이다지도 몹시도 어긋나는 거야 이때 연잎과 마름은 부정적 존재, 어떤 종의 탐관오리 정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지주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이 부평초를 괴롭히고 바람에 불려다니고 부평초는 의지할 곳 없는 힘없는 백성, 뱀과 바람 정도가 될까요? 네. 아닌데? 제비와 부평초가 좀 더 같겠다. 그래서 바람도 부평초를 불려다니게 만드는 존재이긴 하지만 연잎이나 마름이 뱀과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가의 시적 화제를 암시하는 시요. 가를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풀어도 되나? 음, 몇 번이었지? 23번? 23번? 시적하지 암시하는 단어? 시어? 사람이죠, 사람. 수사법, 가에 제비가 말하죠, 사람처럼.
하지만 제비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 현실,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의적이고 우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성격, 고리타작, 관념적 아니에요. 사실적이죠, 가장. 아, 시야 애매하나 다른 거.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노랫가락, 낙원. 이 낙원은 그들의 삶의 전체를 총평하는 단어고, 얘는 보리타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사물들이고. 너무 단순한 문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구절, 가장 생동감. 미음이겠죠, 미음? 27번에, 어? 이 생동감? 디귿? 응해야 소리 발맞춰 들으니. 이거는 학교 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동감일 수도 있고, 가장 역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발맞춰 두드리면서 소리 내는 것들도 나름 생동감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 빼자. 학교 필기를 좀 보자. 이렇게 많아, 이거.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 무엇, 뭐지? 나의 기억. 나의 기억. 안 보이는데? 문제 이상? 빼. B에서 보이는 화자의 태도. 다 끝났어요?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어? 반성이죠, 반성. 가는 굳이 띄고, 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발견한다. 오, 괜찮으면 반성한다. 나머지 문제 풀고요. 흥복하려고 해서 하는데, 흥복하는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했고, 쉬어라.